네, 일반 공급 신청 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서울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자 또는 세대주의 미성년자 중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 요건을 1순위 요건, 투기과열 지구 때문에 만족해야 되죠. 네, 청약통장, 세대주, 5년 당첨, 2주택 이상에 속하지 아니한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청약 신청 유의사항은 보시면 중간에 등본상 말소 사실이 있으면은 재등록일부터 산정, 그러니까 합산이 아니라 연속해서 개념이고 같은 지자체 내에서, 그러니까 인천시 내에서 옮겨 다니는 거는 합산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겹치는 내용이어서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검단 우인 파크뷰라든지 검단역 금강 펜테리움 더 시글로 모두 8호 이하죠. 그렇기 때문에 추첨제가 없습니다. 일반 공급에서는. 그래서 가점제 100% 인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점 산정 기준표인데요. 네, 무주택기가 32점 만점이죠. 네, 이 부분도 많이들 놓치시는 부분인데 언제부터냐면은 만세 이상부터 계산을 해야 됩니다. 만세 이전에 결혼을 해야 그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기간이 이제 카운팅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30살이다. 내가 30년 동안 무주택이어서 2점 아닙니다. 아니고, 네, 이런 거죠. 근데 내가 28살에 결혼을 했다, 혼인신고를 했다? 그러면은 2년이 넘었다면 이렇게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주택 기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아직도 하고 계셔서 가볍게 설명을 드렸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본인의 무주택 기간 계산이 어려우신 분들은 주론티어에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양 가족 수에 대해서도 나와 있죠. 35점 만점이고 5점. 그러니까 나 혼자 있는 경우에도 무조건 5점을 받는 거죠. 그리고 한 명이 있으면 10점 이런 식으로 6명 이상은 35점까지 한 명당 5점 거죠. 그래서 보시면 만 18세 이상인 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혼인관계 증명서 이거나 가족관계 증명서 이 두 가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혼인을 한 경우에는 부양가족 자녀로 안 봅니다. 그래서 이 점은 참고하시면 되고 만 30세 이상이다. 그럼 혼인했는지 여부 보고 가족관계 증명서도 보고 등초본 통해서 같은 주민등록에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배우자는 같은 등본에 있던 없던 다 부양가족에 포함이 됩니다.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은 따로 계산하실 필요가 없죠. 청약 신청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류를 범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점 만점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에 대해서는 사전에 여러분들께서 꼼꼼히 확인하셔야 돼요. 가점제 적용 기준입니다. 무주택 기간은 보시면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됩니다. 세대원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소형 저가주택은 보시면 가장 최근에 공시된 날 기준인 거죠. 처분을 했을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 가격,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에 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가격, 보유하고 있으면 보유된 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가장 최근에 공시된 가격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무주택 기간은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 기간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부양가족 인정기준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배우자는 등본 여부와 상관없이 인정이 되고 나와 같은 세대의 등본에 있어야 인정되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외국인 직계존속, 그 다음에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 여기 주민등록을 하는 요양시설이죠. 또 해외 체류 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안 봅니다. 그리고 자녀가 30세가 넘었다. 그러면은 1년 이상 같이 등본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등본도 서류에 있었죠. 그리고 미혼 자녀에 한한다는 점. 이걸 혼인관계 증명서를 통해서 미혼인지를 확인하고 주민등록 등초본을 통해서 같은 세대에 있었는지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해외 체류에 대해서는 30세 미만인 직계 비속인 경우에는 90일 초과해서 해외 체류 중이다? 그러면 부양가족에서 빼야 됩니다. 10세 이상인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 체류했다? 그러면은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입주자 절산, 그래서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청약통장 합산해서 84점 만점에 가점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1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노부모 특별공급은 진짜 무주택이 됩니다. 그리고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반복되는 내용인데요. 부동산원에서 추첨을 통해서 한다는 점, 예비 입주자 비율 500%라는 점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또 특별공급과 이제 비슷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점은 우미린과 금강 공통점은 모두 공급되는 주택 면적이 전용 8호 이하이기 때문에 일반 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첨제 물량이 없습니다. 예미지만 다릅니다. 유의사항 보시면은 계속 반복되는 내용들입니다. 합격하면 어떤 페널티가 있는지,
특별 공급은 일반 공급도 다 청약권 통해서 진행한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하시고, 네, 반복되는 내용이니까 복습하는 개념으로 여러분들 천천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신청 일시 장소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이 날짜를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점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약 신청 신청이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니까 이 시간 동안 꼭 청약 신청을 하시고, 신청이 잘 돼 있는지 다시 한번 신청 조회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접수 시간은 청약 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더라도 접수를 완료하지 않고 17시 30분이 경과하면 청약 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빠듯하게 하지 마시고요. 네, 미리미리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은행 창구에서 청약을 했을 때 본인이 갈 수도 있고 이제 대리인이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인감증명서나 본인 서명 확인 사실서를 통해서 대리로 제출을 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반 공급 신청 시 은행 창구 청약입니다. 네, 특별 공급은 은행 창구에서 안 됩니다. 또 은행에서 특별 공급 안 되고 모델하우스에서 일반 접수, 일반 공급 안 됩니다. 네, 당첨자 서류는 뒤에 나오는 서류들을 잘 제출해야 된다는 점. 그래서 보통 당첨자 발표를 하고 정당 계약이 이전에 서류 검증의 기간이 있거든요. 그때 사전에 모델하우스에서 서류 제출을 요청한 것들을 들고 방문하시면 부적격이 예상되거나 의심되시는 분들한테는 소명을 요청을 하거든요. 그런 점들 여러분들께서 계약 진행 과정에서 일부이기 때문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서류들이 많죠. 네, 보통 가족관계 증명서, 등초본, 출입국 사실 증명서, 그다음에 본인이 이제 계약을 하러 갔을 경우에 또 대리인을 보내더라도 인감 증명서 등 이런 내용들이 필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하시면 되고요. 네, 당첨자로 선정이 되시면 이 필요한 서류들을 바로 준비를 하셔서 서류 검증 기간에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네, 특별공급은 특별공급에서 또 따로 요구하는 서류들이 있기 때문에 좀 참고하시면 되시고요. 네, 서류 요건들 본인이 신청한 청약 유형에 따라서 필요한 내용들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소득증빙 서류, 근로자인 경우, 자영업자인 경우, 그 외의 경우도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본인에 해당되는 소득 유형에 따라서 서류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당첨자 발표는 모두 5월 12일에 발표가 되죠. 그래서 청약홈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고, 그날 당첨자 발표일 오전에 문자도 발송되는데 문자 이전에 본인이 직접 청약홈에 들어서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네, 문자는 편의를 위해서 서비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택 소유 확인은 무주택으로 어떤 거를 보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고요. 네, 소형 저가주택 다시 한번 나오죠. 네, 그렇기 때문에 20년 기준 소형 저가주택 해당되지만 21년 기준 소형 저가주택이 안 되시는 분들, 수도권에 청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 다시 한번 주론티어가 강조드립니다. 4월 청약 놓치시면 안 됩니다. 네, 곧 있으면 청약 미림 파크뷰, 검단역, 금강 펜테리움 더 시글로 모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계약 시 필요한 서류들이고 분양대금을 어떻게 납부해야 되는지, 계약 시 유의사항도 보면은 앞에 나왔던 내용들이 또 반복이에요. 그만큼 주의사항을 여러 번 알려드려야 사업 주체에서도 청약 신청자가 몰랐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입주자 모집 공고에 다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항변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읽지 못하는 것은 청약 신청자의 책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론티와 함께 이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적격 당첨되시는 분들 혹시라도 부적격이 됐다 그러면 부적격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부적격으로 등록이 되면 통장은 살아납니다. 원래 당첨되면 통장이 사용된 걸로 보는데 부적격 판단을 받고 그렇게 되시면 청약통장은 살아나는데 수도권 1년 동안, 그리고 수도권이 아닌 지역도 규제 지역이면 1년 동안 청약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들이 이제 관심 있어 하는 대출 부분인데요. 투기과열지구는 인점 참고하시기 바라고, 이런 내용들 보시면은 개인에 따라서 신용대출이 될 수도 있다, 안 될 수도 있다, 또 각종 유의사항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투기과열지구에서 중도금 대출은 40% 정도만 가능하다는 점, 개인 신용도에 따라서 한도가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최대가 인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전 방문은 나중에 별도로 통보하고 입주 예정일 2024년 1월 예정입니다. 이런 것들은 공급하는 아파트마다 다르죠. 그다음에 저리 뭐가 있는, 그다음에 확장비 부분 나오죠. 확장비랑 옵션. 이번에 검단 청약 시리즈를 저희가 준비하면서 굉장히 놀란 부분 중에 이 확장비 부분이거든요. 공통점은 예미지, 우미린, 금강 모두 확장비가 타 지역 대비 굉장히 저렴하다. 다양한 옵션들이 있고, 이런 것들은 선당 후곰이라고 하죠. 먼저 당첨되고 나서 후에 고민할 사항들이어서 사실 이런 거를 들여다볼 정도면 행복한 고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당첨의 기쁨을 누리시고 옵션 뭐하지? 이런 고민들을 즐겁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하네요.
타입에서부터 어떤 유형인지 다양하게 있고요. 옵션 납부 계좌라든지 마이너스 옵션도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옵션 하면은 이런 금액들이 분양가에서 빠지겠죠. 그리고 유의사항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이렇게 조그만 글씨 나오는데요. 앞에 나왔던 이야기들에 반복되는 경우도 있고, 유의사항에 대해서 사업주체가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하는 부분들입니다. 최대한 이제 리스크를,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체에서는 꼼꼼하게 하나하나씩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지에 대해서도 나오죠. 도로가 어떻고, 주변 환경은 어떻고, 국가 계획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고, 또 학교나 이런 것들도 변경될 수 있고, 주변에 혹시 불편한 시설들 있잖아요. 하수 처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기도 하수 종말 처리장은 직선거리 약 1.5km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악취로 따질 수 없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점들은 여러분들이 임장을 가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도면 보고 모델하우스를 보는 것도 좋지만 이 지역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방문해서 임장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가서 보는 게 느낌이 다르거든요. 주론티어도 이번 검단 시리즈를 기획하고 방문해서 영상을 찍고 리뷰를 하면서 느낀 점이 단순히 생각했던 검단의 이미지와 가서 느꼈을 때 검단의 이미지 많이 다르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임장은 꼭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학교 관련된 유의사항도 있고요. 단지 내부 여건에 대한 유의사항도 되어 있습니다. 변경될 수 있다는 점 유의사항들을 할 수 있음, 변경될 수 있음 이렇게 리스크를 줄이기 제가 한 멘트 한 멘트를 정성스럽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분리수거장은 어디에 있고 몇 동에는 옥상에 뭐가 있고 몇 층에는 뭐가 있고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죠. 3102동, 3003동, 3101, 2, 3동에는 뭐가 있고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내가 당첨돼야 이제 이 단지 내 동에서 어떤 게 있는지 알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선당 후곰의 부분인데 그래도 당첨을 상상하면서 이런 분들 살펴보겠습니다. 설계 관련된 주요 사항까지 살펴보셨고요. 커뮤니티 시설 변경될 수 있다. 뭐가 될 수 있다. 변경될 수 있다. 직접 확인을 해라. 유의해라.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 주체에게 이런 여러 가지 건축과 관계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쉽지 않은 거죠. 왜냐면은 문제될 만한 것들은 다 기재를 하고 유의사항을 안내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꼼꼼하게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야겠습니다. 이것은 분양 적용주택이죠. 그리고 친환경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녹색 건축 예비 인증을 받았고요. 공동주택 성능 등급 인증도 받았고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예비 인증서도 받았네요. 그다음에 감리자가 누군지 감리 금액이 얼마인지 이제 이런 것도 공개하게끔 돼 있어서 기록이 돼 있습니다. 분양 원가가 공개되어 있는데요. 들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양보증, 허그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 대부분이 이제 허그 분양보증을 다 받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검단역 금강 펜테리움 더 시글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서 부피자 시간을 가졌는데요. 인천 검단 신도시 우미린 파크뷰 입주자 모집 공고랑 지역적인 요건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우미린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 영상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우미린은 우미린 나름대로 또 단지 여건이라든지 분양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점만 살펴보시면 여러분들께서 부적격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모두가 청약 당첨이 되는 그날까지 주론티어가 함께하겠습니다. 이상 길이 없으면 길을 개척하는 주론티어입니다.